주시고 앞으로 이고 이동하시겠습니다. 하롱에 손을 떼시고 일부 눈을 마시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 경례 바로 그것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지했던 이곳은 1932년까지 임시정부 성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운동과 조국봉 사진은 제1대에서 제5대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신 이승만 선생님이시고 두 번째 사진은 제6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박은식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 두 장 사진은 김구 선생님과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 음력 7월, 황후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찾아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임시정부 내무총에 걸려있는 태극기는 초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태국 무늬에 음양을 나타내는 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이곳은 1920년대 상해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주방입니다. 붙들어 보이는 굴뚝은 지붕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운데는 식탁과 천장이 놓여 있고 나무로 만든 쌀통은 천장 밑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침대고 이곳은 당시 공무를 이용했던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 겸 침실입니다. 창문 옆에 침대와 책상이 있고 식탁 위에는 김구 선생님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1년을 전후해서 찍은 사진인데 부인 최순자 여사와 큰아들 김과 함께 찍은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무실입니다. 여기는 안창호 선생님과 이동영 선생님의 친필 휴고가 걸려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임시정부 내무총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셨고 1924년 가을에 쓰신 광명이라는 글에는 선생님이 광복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상으로 순서 내부의 관람을 모두 마치고 자료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로드는 4분, 여기는 5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전 운영청사고 여기 멈춰서 이제 전시관을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간신과 내통하여 결국 한일국방서약을 지정하고 대한제국을 강제로 에서는 각각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진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여러 여건이 유리한 상해에서 단일정부이자 한민족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이었습니다. 그후 일제의 압력으로 여러 번 이사하여 옮겨 다닌 끝에 이곳 마당로 306동 4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인물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은 초기 요인들입니다. 현신 선생님이십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 사진 하나 더. 네, 이 사진은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부 요인들이 함께 촬영한 신년 축하 사진입니다.
제2전시실로 이동하시고 상해 이주연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한인이주의 교육과 민족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인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진은 인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밝히고 제4회 한민족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각종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임시자료편찬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신문과 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국평론, 자유한국 등을 발행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임시정부는 브루셀, 파리, 블라디보스톡, 상해, 광동, 워싱턴 등지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고 중국 선종산이 이끈 광동 허벅정부는 1920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프랑스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한 임시정부 대표단과 사무원들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그때의 대표 김규식입니다. 어디 통하라고요? 뒤에 있는 모형이 청사고 여기는 아까 들어오시던데 4번이 입구입니다. 여기는 5번. 요중에 1부. 네, 요쪽이 1부.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게 전체 하나의 건물인데 그 중에 한 칸을 썼던 거예요? 네. 4번. 이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있고 그럼 그 중에 한 칸? 네. 한 칸을 산 거예요? 산 게 아니고 빌- 한 달에 렌트를 빌- 해서 빌려서. 빌려서 썼습니다. 한 달에 30원 정도고 지금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 당시에 이 전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전체 이 한 호가 주인이 다 다릅니다. 네. 지금은 시 소유인가요? 现在是归市现在是归于黄埔区政府下面的一个事业单位， 아, 구청 소유. 然后这么多年来，这些捐赠的门票的收入目前都还在那里，将来就再用于它那些发展。 저희가 모든 그 티켓 비용 받는 비용 그리고 기부 받은 비용은 다 보관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쓸 겁니다. 然后这个场所所有的运营费用，包括他们的员工费用，都是区政府财政直接支持。 이 장소 운영 비용이든지 그리고 직원의 그 월급 비용이든지 다 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두 칸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한 호가 두 호. 청사이고 지금 세 칸을 양쪽 두 칸을 칸을 기념관으로 써요.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其他的部分是用到。现在就是说目前，将来整个区要改造，可以呢，就是在用于将来，比如说韩国的一些企业啊，可以在这里可以做一些商务活动都。 다른 칸은 아예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네. 준비하시기 신라의 위해서 콩나물. 앞으로 아마 한국 기업 비즈니스 단지로 이송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미국 등에서 다양한 항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쪽 보시겠습니다. 일제가 영토 확장을 위해 중국 침략에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같은 해 시골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일본에서 순국하셨습니다. 한인애국단의 또 다른 단원인 윤봉길은 1908년 춘천남도 예산군 출신이며 어릴 때 일제의 만행을 보고 민족 독립의 꿈을 키웠습니다. 윤봉길 애사가 23살이었을 때 장부 출가 생불관, 즉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그 후도 아들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맹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일왕 생일인 천장절에 참석한 일본 군정 수뇌에게 폭탄을 던진 날이었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멜로스 비행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셨던 노백링 국무부장입니다. 비행학교 청산리 전투 네, 창의부 대원들이시고요. 청량리 대첩에 참전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임시정부 당시에도 공군력에 대한 중요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백범의 아들 이제 저희 할아버지 김신 장군이 공군 참모총장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봉상 윤봉 일레사의 의거구 일제히 탄압은 거세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쩔 수 없이 상해세 13년 투쟁을 중단하고 항주, 가흥,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등의 중국 지대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1940년에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의 전면적인 발발로 중국과 한국의 항일투쟁은 연대하게 되고 중국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경 시기 임시정부의 내적 및 단체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앞줄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좌익 진영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끈 김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뒤에 있는 모형은 중경 임시정부 청사일 때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십시오. 이곳에서는 중경 시기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40 광복군이 창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일 광복투쟁은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에. 이쪽 뒤 1945년 8월 세계 반파시즘 전쟁은 승리로 끝나고 일본 제국주의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벌였던 항일 광복 투쟁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 번 더 볼게요. 이상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